오늘은 이제 수학 1의 마지막 단원이죠.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선생님이 이 수학적 귀납법이 규칙은 일정한데 사실 이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명이니까. 그래서 선생님 원래는 이런 노하우를 잘 공개를 하지 않지만 선생님이 특별히 공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패턴을 알고 있다고 해서 매번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정말 고난도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은 무엇인지부터 배워보도록 하죠. 선생님은 수학적 귀납법을 그냥 뭐라고 설명하냐면, 도미노라는 거 알아요? 도미노 다 알고 있죠? 도미노 현상을 의미한다. 선생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굉장히 유용한 어떤 수학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야. 장난 아닌 그 공식을 딱 만들어냈어. 그래가지고 얘들한테 이제 이거 써라 라고 했었는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 이게 다 되는지 안 되는지 선생님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이제 누가 물어봤다고 쳐봐. 물론 싸가지 없는 거지. 하지만 선생님이 그래 알았어 하면서 선생님이 잘 봐, 1, 2, 3, 4, 5 해가지고 만까지, 예를 들어서 만까지, 정말 오랜 기간을 투자해서 만까지 다 대입해서 파. 1부터 만까지 대입할 동안 다 성립했지?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만 1은 대입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딱 이런 거야. 그럼 어떡하냐? 죽여야죠. 그냥 사망시켜야 되겠지. 근데 또 그래 알았어, 만일 오케이. 여기서 만일 딱 대입했다고 쳐봐. 됐어. 자 됐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뭐라고 얘기했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끝도 없잖아. 끝을 봐야 되는데 끝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누가 인정해 주겠니? 안 해주는 거야. 그런 친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안 해주는 거야. 근데 도미노라는 건 뭐냐? 내가 처음에 하나만 탁 쓰러뜨리면 어떻게 되죠? 계속 쓰러지죠. 앞에가 쓰러졌기 때문에 그 다음 게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걸 때려가지고 계속 쓰러지면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다 쓰러지잖아요. 다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 뭐만 보여주면 돼. 앞에 거 하나만 틱 쓰러지는 걸 보여주면 어차피 다 쓰러진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수학도 그런 형식의 증명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식이 있었다고 쳐보자.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을 할 때 이 공식에 대입할 수 있는 변수의 최소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 같은 숫자 1을 대입해서 봤지? 증명됐지? 성립하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변수의 최소값을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줘. 도미노 처음에 하나 보여주듯이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변수가 n이었다고 치자. 내가 n에다가 k를 대입했을 때, n에 k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할게. 일단 성립한다고 치자. 그 다음에 내가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거를 보여주면, 이 보여준다는 말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 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냐? 제일 처음에 내가 최소의 값이 성립한다는 거 이미 보여줬죠. 그 최소의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성립한다는 거 보여줬으니까 성립이지. 그럼 얘가 성립하면 자동으로 그 다음에 얘가 성립했기 때문에 그 다음 애가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1을 대입했을 때 2가 성립한다는 게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그럼 또 다시 2가 성립했으니까 누가 성립해? 또 다시 3이 성립했으니까 4.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애들이 이제 생겨날 수가 없는 거야. 만 1은요, 만 2는요, 이런 게 없는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수학적 기납법. 도미노처럼. 처음 하나만 띵 하고 쓰러뜨리면 다 쓰러지듯이. 내가 최소값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걸 일단 보여주고 임의로 어떤 K값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다음에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놈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 모든 변수에 대한 이 공식이 성립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증명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만약에 문제의 출제가 됐다. 자, 너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겠어요? 아니면 보여준 다음에 중요 부위에 블랭크를 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그 부분들의 네모를 만들어 놓고 네모 안에 알맞는 것들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겠지. 수학적 귀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줘라. 이거는 고등과정에서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수학적 귀납법의 중요 핵심 세 가지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방금 전에 말했던 이 세 가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이다. 또는 내가 문제 출제 이용이다 그러면 어디다가 블랭크를 쳐야 되겠어? 전혀 의미 없는 부분에 블랭크를 치겠니? 아니면 반드시 이 증명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무언가들한테 블랭크를 치겠니? 당연히 이걸 증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어떤 값들의 블랭크를 치겠죠. 그거를 구하는 게 우리의 최우선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거지. 물론 수학적 귀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학생들한테 요구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그 블랭크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요. 선생님들도 수학적 귀납법을 제대로 못 푸는 사람들도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많이 있어. 꽤 많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요령을 모르니까 그래요. 수학적 귀납법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요령을 모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중요한 핵심 원리를 알려줬잖아요. 그 핵심 원리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무언가의 값들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찾는 걸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실전 예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접근을 해주면 아 저게 저런 뜻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필수 예제 7번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수 예제 7번은 그냥 넘어가고 필수 예제 8번부터 볼 거예요. 필수 예제 8번 306페이지. 자, 보세요. 여기서는 증명하시오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제 블랭크 문제로 변형을 하겠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보유는 주지만 선생님이 이걸 문제를 만들었다고 치고 블랭크를 여기다가 해볼 겁니다. 알았죠? 잘 들어보세요.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땡땡땡땡 n 곱하기 n 플러스 1은 저렇게 생긴 애를 다 더하면 3분의 1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돼. 이거 증명해봐. 이렇게 생긴 수열의 합이 너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봐. 물론 우리는 공식으로 알고 있죠. 수열의 합의 공식을 쓰면 얘가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쓸 것이냐. 자, n의 최소를 대입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 n은 몇부터 성립하는 거예요? 1부터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스텝으로, 선생님 이건 고의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으로 n의 최소값인 1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1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2가 되겠지. 이게 일반항이니까 이해돼? 1을 대입했을 때는 첫째 항이 나온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좌변이 1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되냐? 우변은 어떻게 되냐? 여기다 1을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 1을 대입해 보세요. 1, 2, 3이잖아. 3분의 1하고 3하고 약분되지. 그래서 1, 2, 즉 우변도 1 곱하기 2로 남겠지.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졌죠. 그럼 이 등식은 성립한 거 안 한 거예요? 한 거지. 자, n의 최소값을 대입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수학적 귀납법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블랭크를 내가 3개를 만든다고 치면 뭘 보여주라고 하겠어요? n의 최소를 대입했을 때 너네들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는 거를 확인해봐 라는 문제를 내겠지? 이 부분에 최초의 블랭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두 번째 스텝으로는 얘는 임의로 그냥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을 할 때는 굳이 블랭크를 사용하지 않겠지. 그럼 뭘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레벨에서는 보통 블랭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k일 때, n이 k일 때 너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n이 k일 때는 이제 이걸 다 원래는 다 적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귀찮으니까 앞에 두 개만 적고 끝낼게요. k 곱하기 k 플러스 1은 3분의 1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된다고 가정하는 거야. 가정. 알겠죠? 가정하면 이렇게 넘어가. 그러면 세 번째 스텝에서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 바로 n 대신 n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게 아니야. 이걸 가정한 다음에 이 등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등식을 이용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는 항상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다음 스텝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일단 그게 증명이니까. 내가 n에다가 k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상태라면 그 다음에 대입할 애 있지. 도미노니까. 이 쓰러졌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쓰러져야 돼. 그 다음 애가 누구야? k 다음이 누구야? k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k 플러스 1이 쓰러진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여기다가 대놓고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해도 성립해 이렇게 말하면 또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쓰러졌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우리는 이제 반대로 스킬을 적용하는 거야. 내가 진짜로 보여줘야 될 거는 뭐였냐면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성립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내 마음속으로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냥 반대로 접근하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내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다고 치면
이 부분이 이 좌변은 항상 좌변만 보는 거예요. 우변은 볼 필요 없어. 처음부터 우변을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변을 보는 거야. 좌변에다가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그 전에 k 더하기 k 플러스 1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이 하나 더 생기겠지. 수열의 합이니까. k번째 항까지만 k를 대입했을 때까지만 더한 거에서 k 플러스 1을 대입해버리면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로 변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에서 항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k번째 항이 아니라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생겨나게 돼. 내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다고 머릿속으로 나만 상상하는 거야. 이건 상상이야. 내가 생각만 해야 돼, 저거는. 지금 적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대입했다고 상상을 하면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부분을 좌우변에 더한다는 걸 세 번째 쓰는 거야. 자, 선생님이 상상을 한 거예요. k 대신에 k 플러스 우리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 그렇게 상상을 하면 이 좌변의 항이 k 곱하기 k 플러스 1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뭔가 생긴단 말이야. 그 생겨난 거를 찾기 위해서 미리 대입해 본 거야. 그 값을 세 번째 스텝에서 더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양변에 뭘 더할 거냐?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를 더하면이라고 말할 거야.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부분을 양변에 더하게 되잖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좌변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처음부터 꼼수로 k 플러스 1을 미리 대입해 본 거야. 그랬더니 좌변이 이런 게 생겼어. 그러면 그걸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양변에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좌변에 자동적으로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그런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양변을 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똑같이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봐봐. 이제 좌변 아까 봤으니까 우변만 선생님이 보여주면 3분의 1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에다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이렇게 더한 걸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간단히 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간단히 했을 때 이 부분에 k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간단히 하고 있으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한 걸 의심하면 안 돼. 이건 증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너한테 이걸 여기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 레벨로 갈 때는 이걸 진짜 너네가 간단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뭐냐면 여기다가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애 있지. 자, 선생님이 일단은 지울게요. 자, 이 부분에 이걸 더하면 어떻게 보일 거냐면 3분의 1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에다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를 더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이걸 내가 실제로 계산하고 있으면 시간 그냥 다 날아가는 거야. 우리는 너를 계산하게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 전에 k일 때 가정했잖아. 거기에다가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처럼 될 거라는 거를 바로 했어야 된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읽을 거야? 3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00% 이렇게 돼. 그러면 잘 봐봐. 양변을 더했지. 양변을 더하면 좌변은 이 식의 좌변은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 마지막 항이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처럼 될 거고 우변은 이렇게 더해서 간단했더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야, 내가 양변에 저런 애를 더했더니 자동적으로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랑 똑같은 게 보여지네? 따라서 양변에 이것만 더하면 그 다음 스텝인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도 성립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이게 뭐야? 보여준 거란 말이야.
따라서 해. 따라서 모든 n에 대하여. 모든 n에 대하여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로 결론을 딱 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다시 어디다 블랭크를 칠 거다? 선생님이 만약에 블랭크를 딱 하나만 쳐야 된다면 무조건 여기다 치겠죠. 양변에 무엇을 더하면 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더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값에 블랭크를 치겠지. 이게 가장 중요한 블랭크인 거고, 두 번째 블랭크는 야, 너 간단히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자, 블랭크를 선생님이 만약에 친다면 얘는 100% 하나 쳐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선생님 아까 말한 최소를 대입했을 때 얼마가 돼? 그거 보여주는 거고. 임의로 K를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돼? 이거는 거의 블랭크를 나올 가능성이 제로야, 제로. 알았어? 근데 혹시라도 선생님이 블랭크를 3개를 만든다 그러면은 아까 그 3스텝에 만들 수는 있겠지. 이해할 수 있겠니? 네, 좋아요. 자, 우리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등식일 때 가능한 거야.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스킬은 등식에서 이런 스킬을 쓰는 거예요. 근데 수학적 귀납법이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될 어떤 식들이 등식만 있겠냐? 전혀 아니지. 부등식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부등식에서는 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사용은 해. 하지만 부등식은 한 가지 더 알아내야 되는 거야. 그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 부등식은. 그걸 선생님이 또 스킬로 알려주겠지. 그 내용이 필수의 제 9번인 거예요. 자, 필수의 제 9번이 뭐냐? H는 0보다 커. 그리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야.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야. 자, 1 플러스 H의 n제곱이 1 플러스 H의 n제곱이 1 플러스 NH보다 크다는 거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봐 라는 문제였어요. 자,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원스텝으로 뭘 찾았어야 되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n의 최소값을 대입해서 성립함을 보여라. 그럼 여기서 n의 최소는 1이에요? 2예요? 2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 n의 몇을 대입해야 돼요? 2를 대입해야 돼요.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h의 제곱이 되죠? 우변은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2h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h의 제곱하고 1 플러스 2h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냥 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저게 더 크다는 걸 실제로 보여줘야 돼. 그러면 얘를 전개해야 되겠지.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이 돼요. 그러면 좌변, 우변 중에 우리 허구되는 항들이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이 스텝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h의 제곱이 0보다 크다. 따라서 뭐하다? 성립한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네. 좋아요. 됐죠? 자, 두 번째 스텝으로 선생님이 뭘 하라 그랬죠? 일단 임의의 수를 대입을 해서 그게 성립한다고, 그걸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이라는 걸 하자고 그랬잖아. 그치? 따라서 우리가 보통 그런 문자는 여기에 K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K를 이제 보통 사용하니까 선생님이 야, 너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할게 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그냥 적을게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말로만 하는 거지만 이렇게 됐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이라고 여러분들은 풀로 다 적어야 돼요. 물론 다 적혀 있을 거고 문제는.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안 된다 했지. 그게 대입했을 때도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좌우변에 어떤 거를 해야지만이 그렇게 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리 찾아야 된다 그랬어. 미리 찾아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다가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제곱이 될 거고, 선생님 설명 이해할 수 있니? 여기다는 1 플러스 kh, 여기다 대입하면은 k 플러스 1h 이렇게 나오지.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좌변, 우변 이런 걸 보라 그랬잖아.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돼. 다 보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둘 다 보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봐. 그러면 좌변을 만약에 봤다고 치자. 잘 봐. 선생님이 그 전에 있던 애랑 얘랑 무슨 관계야? 라고 물어보면 k제곱이었을 때랑 k 플러스 1제곱이었을 때의 관계를 보면 되는 거야. 합의 관계는 절대 아니죠. 뭐의 관계예요? 곱의 관계예요. 그러면 k제곱 했을 때랑 k 플러스 1제곱 했을 때는 무슨 관계야? 라고 물으면 이거를 지수 분리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알겠죠? 1 플러스 h를 얘한테 한 번 더 곱한 관계란 말이에요. 이 1 플러스 h의 k제곱에 1 플러스 h를 한 번 더 곱하면 얘처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으면 이걸 지워.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지우고 여기다가 그 스텝을 해주는 거예요. 양변에 뭘 곱한다? 1 플러스 h를 여기서는 곱해야 돼. 곱하면이라고 한 다음에 좌변하고 우변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봐.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오죠. 우변은 1 플러스 kh에다가 1 플러스 h를 곱한 현상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부등식은 아까처럼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원래는 등식이었으면 얘가 그것처럼 나와야 되잖아. 근데 걔는 그것처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스킬이에요. 이 값이 너한테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있지. 쟤한테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어떻게 보여요? 1 플러스 k 플러스 1h처럼 보이겠지. 이게 선생님의 스킬인 거야. 얘한테 k 플러스 1을 대입한 애보다 얘가 더 크다라고 말해줘야 돼. 자, 그럼 봐봐. 얘가 A야. 얘가 B야. 얘가 C야. A는 B보다 커. 근데 B는 C보다 크대. 그럼 결과적으로 A는 누구보다 크겠어요? 그치? 그럼 이때 이 A는 누구야?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이 A야. 너는 C는 누구야? 얘한테 K 플러스 1을 대입한 A인 거야. 그러면 이 과정 때문에 A가 C보다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등식은 아까 등식은 봐봐. 등식은 얘네들이 똑같아졌잖아. 근데 부등식은 똑같아지지 않아. 얘가 더 커지는 거야. 누구보다? 여기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보다 커지는 거야. 그거 하나만 차이가 나. 이걸 기억하면 거의 대부분의 수학적 귀납법의 블랭크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물론 100%는 아니야.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수학적 귀납법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고등수학에서만큼은 거의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다시 우리 블랭크 연습해 보면 당연히 여기에 블랭크를 치겠죠. 최소일 때도 당연히 블랭크를 칠 수 있고 여기다 블랭크 칠 일이 없고 블랭크 치겠지. 이건 100%야. 이건 100% 블랭크야. 블랭크 문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랭크는 요거를 블랭크로 칠 수 있는.
양변에 더했으니까 이것처럼 보였을 거고 이것도 당연히 블랭크겠죠. 이해돼요? 양변에 곱한 얘도 블랭크겠죠. 그리고 얘도 블랭크겠지. 이해되니? 왜? 증명 과정을 다 보여주고 중간에 네모를 치는 거거든. 그 네모가 어디에 있겠냐? 생각해보면 이런 데 있는 거지. 네가 네모면 얘도 무조건 네모지. 얘를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지? 그럼 그 다음 네모는 어디에 있어야 돼? 얘한테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찾아? 얘도 있잖아. 의심하지 마.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야. 부등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좋았어. 이런 스킬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수능에서 4점짜리 블랭크 문제 맞출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당연히 맞출 수 있겠죠. 내신도 물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방법을 꼭 연습하세요. 이걸 연습해야지만이 수학적 기납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진짜 이거 공개하기 좀 꺼려졌어요. 선생님한테 이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다른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 선생님들한테 이런 기술들을 많이 보여줬지만 사실 선생님 제자들한테도 물론 많이 보여줬죠. 하지만 실제 영상으로 이걸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선생님이 최초로 담은 겁니다. 연습 꼭 하도록 하고 우리 이렇게 해서 수학원을 마무리 지었어요. 이제 시험 준비 잘 해서 시험을 잘 볼 일만 있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세요. 우리 다음에 수학 2에서 만나도록 해요.